2025년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치어스 풋볼 8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행을 맡게 된 최기호입니다. 오늘도 형섭님과 동근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우스햄튼 패널 이동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칼럼쟁이 김영석입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는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플로에서 즐길 수 있고요. 충무위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루크아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 루크아이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광고 문의 하단에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무위키는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의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탯퍼폼과 그라운드 빅풋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레전드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레전드라는 말을 이 축구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 어쨌든 일상적인 용어인데 사실 네. 축구에서 저희가 레전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넥슨에서 레전드 매치도 했고 여러 맞아요. 가지 의미로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야 근데 이제 저희가 조명해 봐야 될 점은 네. 이제 그런 통상적인 레전드가 아니라 네. 한 클럽에서 레전드가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 좀 얘기해 보고 싶어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 레전드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막 그런 토론이 많이 해요. 그렇죠. 이 선수 우리 팀의 레전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맞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갈드컵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정말 논란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선수는 레전드인가요? 그죠? 아니면 아니면 또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면 또 예를 들면은 막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한 건 아닌데 되게 오래 있었어. 얘 레전드라고 봐야 돼? 그렇죠. 맨유의 네. 필 존스 그러니까, 레전드야? 그럼 맨유 팬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긁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질문들을 생각해보면 박지성은 레전드인가요? 네. 맨유에? 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레전드라고 생각은 하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박지성 선수가 네. 오래 있었지만 어. 아주 뛰어난 무언가 막 우승컵을 그쵸? 막 주역 이런 활약은 아니었으니까 또 아닐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레전드의 정의를 우리 세 명의 뇌피셜로 정해보자. 네. 이것은 저희가 정한다고 해서 절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쵸. 네. 그냥 저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 없고요. 네, 강제성 네, 없고요. 재밌게 네,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 네. 반박하신다면 화끈하게 인정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네, 완벽하게 당신의 인정합니다. 의견이 옳습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인정 댓글 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이제 항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실력력. 네, 그러니까 실력이죠. 예. 그죠? 그렇죠. 네, 과연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면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느냐, 네, 혹은 실력이 아주 떨어졌는데도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거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로 가져온 것이 실력만은 정말 뛰어났던 이 마이클 오원을 요즘도 우리 리버풀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마이클 네. 오원 씨. 그쵸. 네, 오원 씨. 그리고 항상 많이 하시죠. 최근에 좀 기억에 나는 인터뷰가 리버풀 팬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레전드에 대한 질문을 자신이 직접 답한 게 있는데 어떤 네. 팬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리버풀의 레전드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제 생각에는 레전드 맞는데라고 그죠. 대답을 했대요. 미친놈이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이클 오원은 리버풀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까? 일단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오원은 자기가 레전드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 피셜은 레전드인 거죠. 네. 리버풀 레전드는 아닌데 아, 축구만을 보면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리버풀 레전드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같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레전드를 쓰긴 했어요. 네. 레전드를 아니, 쓰긴 그쵸. 했죠. 레전드를 엠버 써도잖아. 그죠? 아니 그건 맞는데 이제 여러 이제 또 그러니까 그 레전드- 외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레전드 언행을 했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합류했다. 그건 진짜 전설적 합류했다 워딩.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 발언이에요. 네. 합류하겠다. 합류왕. 그렇죠. 근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로서는 진짜 레전드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발롱도르. 적으로는 네, 그렇죠. 발롱도르도 받았기도 있고 음. 사실 누가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근데 리버풀 팬 입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팀에도 이런 케이스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팬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을 레전드라 부른다. 이거는 사실 그럼 집에 있는 유니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이 사실 마이클 오원을 리버풀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다면
아스날의 반페르시도 레전드라고 할 수 작은 있다는 아이도. 건데, 예, 작은 아이도 그렇죠. 지금은 늙어버린 그 아이도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 이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리버풀 팬들 마이클 오원이 레전드인가요? 아스날 팬들 반페르시가 레전드인가요? 근데 아, 그건 있어요. 이제 주위에 그러니까 피파 온라인 하는 친구들 보면은 리버풀 팬이어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을 써요. 근데 사실 좁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게 저는 절대 안 쓰는데 이 자존심이 있지. 예. 이게 또 어쩔 수 없죠. 이게 또 선수로서의 가치가 너무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앰버서더라는 건 좀 또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마케팅용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팀에 관련돼서 이득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네. 팬들이랑 만약에 이 사람이랑 진짜 1대1로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수면 그 사람은 클럽의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어떤 리버풀 팬이 1대1로 밥 먹어보고 싶다 그러겠어요. 그렇겠죠. 그렇지. 밥 먹어보고 싶긴 할 것 같은데. 다른 의미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군요. 그쵸. 경호원을 대동을 해야 그쵸. 그죠. 그런 의미. 그때 밥 먹을 때 포크와 나이프는 없어야 됩니다. 날카로운 거는 일체 반입 금지. 그렇죠.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 예, 무슨 생각이셨어요? 약간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그냥 하지 않았을까. 꼬셨다. 예. 작정인 거 얘기하면은 뽀찌 주겠다고 그건 꼬셨다.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받침되는 선수들이 그 클럽의 레전드든 아니면 뭐 축구계의 레전드라고 그 안에 반열을 들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축구를 그렇죠. 못 하는데 그 사람이 레전드다 뭐 어떻다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렇죠. 그래도 근데 생각을 해요. 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약간 팀의 애정을 많이 보이고 약간 그러면은 사랑받는 그쵸. 선수가 있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클럽만의 레전드가 되지 또 축구의 레전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좀 축구사의 레전드와 팀의 레전드는 다르다. 네, 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저도 그런 개념에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일단 실력은 레전드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네, 이것만 뛰어나다고 해서 레전드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예, 다른 의미의 레전드는 될 수 있지만 그 그렇죠. 레전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속 연수. 좀 오래 있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김민재. 네, 김민재 선수 나폴리에 그쵸. 1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김민재 나폴리에 1년밖에 없었는데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 얘기하긴 힘들죠. 그런가요? 네. 전 오히려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면 사실 만약에 뭐 리버풀이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 같이 꾸준히 그 트로피를 따는 팀이면은 저는 그 한 번 트로피 따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김민재처럼 사실 그 한 번의 트로피에 대한 가치가 엄청 높잖아요. 그 팀한테 있어서. 당연하죠. 네. 그 팀뿐만 아니라 그 팬에 있어서도 엄청 그 의미하는 부여가 엄청 클 텐데 네. 거기서 주역이나 아니면 또 에이스로 활약했다는 건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에이스로 활약했다는 거는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레전드라고 하고 싶어요. 약간 영웅처럼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대 안 하다. 네, 영웅처럼 등장해서 갑자기 멱살 캐리 해가지고 우승을 시킨 건데 네. 1년밖에 없었지만 그럼 레전드라고 칠 수 있다. 그러면 근속 연수가 길다고 해서 레전드는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긴 그 근속 연수도 필 존스도 있고 뭐 맞죠. 이런 로폴딩 이런 선수들도 네. 팀에는 오래 있었는데 그죠. 조고메스도 그렇고 그렇죠. 레전드라고 하지 않잖아요. 조고메스. 조고메스가 리버풀 레전드야 이러면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이제 첼시의 존오빈 미켈? 그렇죠. 예. 존오빈 미켈도 저희가 막 준전드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게 이게 레전드 반열엔 끼기 좀 애매하니까 맞아요. 애매하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팀에 오래 있었고 네. 그리고 우승에 엄청나게 일조를 한 디보크 오리기 뭐 이런 선수. 오리기? 근데 그건 있어요. 약간 리버풀 팬들만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올리기를 약간 축구적으로는 아니어도 그 리버풀이라는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레전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거, 네. 카라바오 우승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기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리버풀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어호. 그 약간 관여도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그 약간 과정론적인 거에서 엄청 많은 기여를 해서 저는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맨유에서 숄샤를 보는 느낌 아닐까요? 그렇죠.
약간 슈퍼 조커. 네. 근데 솔샤르면은 맨유 레전드 아닙니까? 맨유의 레전드죠. 당연히 그쵸, 레전드죠. 약간, 솔샤르는. 이게 사실 그럼 올리 오리기도 같은 선수가 그게 별로 케이스가 없긴 해요. 좀 특수 맞아요. 케이스긴 하죠. 네. 특수 케이스라. 그리고 만약에 오리기가 나중에 뭐 구단에서 뭐 한 직책을 맡는다면 그때는 네.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투루 레전드가 어. 할 수 있겠죠. 사실 올리가 물론 약간 좀 사람들 미워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항상 해줄 건 다 해줬지만 그런 부상이나 그런 게 있어서 아쉬웠던 거지. 그쵸. 사실 나갈 때도 안 좋게 나갔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리기를 싫어하는 리버풀 팬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레스터의 캉테. 그쵸. 한 시즌 있었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끌어낸 선수였죠. 그렇죠. 저는 그 한 분의 그 희소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오. 그걸 그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못하겠다는 거고 그 네. 전에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었던 거고 네. 과연 그 주인공한테 저희가 레전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성과를 약간 부정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근데 만약 이 선수가 1년 있었는데 그 클럽의 레전드라고 칭하기는 좀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레스터가 있어서 약간 바디라는 케이스가 엄청 좀 그거인 네. 것 같아요. 사실 우승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레스터가 성장한 과정을 모두 다 겪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약간 비교군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바디는 슈퍼 레전드죠. 바디는 그쵸. 그냥 레스터 그 자체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사실 하는 선수라. 레스터 가면은 다 바디예요. 그냥 다 바디. 바디. 그냥 네. 온 곳곳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근성현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어가자면은 약간 잔잔바리한 선수들. 아까 네, 얘기했던 이제 미켈. 니켈. 조노비 미켈처럼 조노비 미켈이 사실 그 첼무원이라고 많이 불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엄청 오래 있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뭐 주전도 아니었고 네. 약간 교체 선수 네. 느낌으로 되게 많이 있었던 이런 선수들은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 지금 생각나는 선수는 아스날의 박주영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있었던 그러니까 선수들. 있긴 있었지만 네. 이게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경기 출전수.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하는데 캉테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어쨌든 그 트로피를 따는 데 있어서 경기를 많이 뛰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의 것 같아요. 뭐 전경기를 그렇지. 뛰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유스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걔가 뭐 한 경기도 안 뛰었어요. 근데 그 시즌 내내 있었어요. 그렇다고 레전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경기 수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약간 이런 좀 애매한 활약으로 오래 있었던 선수 뭐 생각나는 선수 혹시 있나요? 애매하게 오래 솔직히 뭐 리버풀로 따지면 이제 고메즈. 고메즈. 그래 고메즈. 있고. 고메즈. 네, 뭐 정말 좋은 치미카스도 사례다. 있고. 치미카스. 네. 그런 애들도 있죠. 치미카스는 그러니까 지금도 뛰고 있고. 네. 네. 아니면 뭐 레알 마드리드의 걔 누구죠? 그 센터백 이번에 나간 좀 오래 있었던 선수. 이번에 올해 바예오 바예오 말고 그 약간 나초. 나초 아, 나초 아니 페르난데스. 나초는 근데 네. 저는 레전드로 그러네. 생각을 해요. 사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 선수가 나초. 이게 기여한 게 너무 크기도 하고 그 레알 마드리드에 별로 없는 그 로맨티스트의 그 하나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엄청 커왔고 네.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커리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네. 좀 그냥 마지막에 활약이 아쉬웠을 뿐이지 그 네. 사이 기간에 보여줬던 거 그리고 그 팀뿐만 아니라 팬들이 그 선수를 사랑했던 건 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나초 정도는 레알 레전드에 좀 네. 레알 레전드가 워낙 많지만 껴줘도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선수긴 합니다. 그래요. 나초.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뭐 리버풀 또 다른 거 뭐 밀러도 있고 밀러는 밀러는 당연히 레전드죠. 들어야 되죠. 근데 밀러가 그쵸. 잔잔발인가요? 밀러는 잔잔말이 아니긴 하죠. 이제 밀러는 그쵸. 잔잔발이라고 그쵸. 하긴 사실 좀 너무 많이 햄밀드맨 떴어. 이제 너무 많이 일본이니까. 떴어. 네, 잔잔바리는 좀 아니지 않나. 아니면은 근데 진짜 그 맨유 이제 필 존스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조 네, 아, 필 이건 존스. 그쵸. 솔직히 오래 근데 있긴 이게 필 존스를 레전드로 안 끼기에는 너무 오래 있긴 해서 와, 이 선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필 존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있는다고 솔직히 오래 있으면은 네. 오래 있으면서 잘하면은 솔직히 네. 좋죠. 근데
오래 있으면서 사실 그 선수 악성 매물렸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악성 매물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었고 어허. 팀이 도움 안 되는 선수를 과연 음. 레전드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게 그래도- 필 존스가 오래 있는 게 예. 잘해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네. 1년 남으면 아무래도 다른 팀들은 진짜 자기 풀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니까 맨유 입장에서 얘 돈 받고 팔 거야 이러고 네. 1년 연장 이렇게 시키면서 10년 어허. 채운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를 레전드라고 부르긴 네. 좀 아니지 않나. 근데 한두 시즌 투지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투지는 투지 그 그 머리 머리 박는 헤딩하고, 머리 예, 박는 그- 거. 사실 그건 근데- 모든 축구 팬들이 투지의 약간 네, 가장 그죠. 끝판왕이라고 그거 생각하긴 할 웃긴 거예요. 건 지가 실수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쵸. 그래도 레전드 짤 한번 내 네. 그 뭐야 고인이 네. 살아생전 개쩌는 지렸던 장면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하나 찍긴 했잖아요. 맞죠. 그 정도는 안 되나요? 근데 필 존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필 존스는 쉽지 네. 않다. 반면 루크쇼 어떻습니까? 루크쇼 루크쇼 10년 있었어요. 그쵸. 맨유에. 루크쇼. 그러네. 루크쇼가 진짜 애매한 것 같은데. 네. 네. 워낙 부상이 많고 지금은 뭐 한 네, 시즌 그죠. 저번 시즌 3경기인가 뛰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정도. 나올 땐 진짜 좀 잘했잖아요. 잘하니까. 나올 땐 잘하고. 잘했잖아요. 이 사실- 선수는 이 선수는 사실 근데 그건 있어요. 루크쇼는 부상이라는 그 한계가 있어서 저는 레전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그 부상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 뭐 나올 때마다 잘하지만 그 뭐 솔직히 한 시즌에 두세 번 나오고 잘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 솔직히 그치. 정경기 출전하고서 두세 번 잘하는 선수 흔해요. 그럼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유의 대해야 대야. 사실 저는 완전 레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막판에 약간 한 몇 시즌 두세 시즌 그쵸. 정도 폼이 좀 떨어지면서 네. 맨유 팬들이 약간 많은 비판을 했죠. 많은 비판을 했잖아요. 그쵸. 이 정도 선수 그러니까 좀 잘하다가 막판에 약간 내리막길을 걸었던 선수. 이 정도도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대야 정도는 대야 껴줄 수 정도는. 있을 거. 저는 그게 사실 막판에 나갈 때 개판 치지만 않았으면은 그렇죠. 저는 실력적으로는 개판 치고 나온 거 아니니까. 네, 실력적으로는 약간 아쉬웠지만 네. 개판을 친 건 아니다. 그리고 10년 잘해줬으면 못할 때 됐다고 생각해요. 그쵸. 사람이 10년 동안 어떻게 꾸준히 잘할 수 그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때 대야만 못한 게 아니라 맨유가 다 못했는데 그리고 사실 대야가 다 못할 때 잘해주다가 네. 잘해주다가 그 이제 맞아. 동화가 된 것뿐이에요. 그쵸. 어, 그냥 일부가 된 것뿐이지. 반감기가 늦게 온 것뿐이야. 그쵸. 그렇군요. 사실 대야 같은 케이스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EPL 골키퍼라는 레전드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슈마이켈 대야 어떻게 보면 그 맨유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 팬들이 인정하는 그 축구 골키퍼의 계보니까. 네, 반대살을 네, 해서. 그렇죠. 네. 반대살로도 사실 있죠. 음. 저는 그건 진짜 3명 다 레전드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약간 잔잔바리는 아닌데 델리알리. 아, 과연 토트넘의 레전드일까? 사실 델레알리. 데스크 라인의 일부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어쨌든 지금은 엘릭센은 맨유를 가 있고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가 완전 레전드가 돼버렸고 케인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레전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월드 클래스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알리라는 선수가 분명 그 토트넘에서 보여준 포텐이나 그런 거 그 스타성이 어마무시한데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레전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슈퍼스타는 된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토트넘이라는 팀의 가장 빛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때가. 그렇죠. 그때가 사실 가장 빛나는 시기를 함께했던 선수니까 약간 팬들 마음에는 레전드처럼 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 레전드를 얘기할 때 사실 이 선수가 뛰었을 때 이 팀의 위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팀이 좋을 때, 맞아요. 이 팀이 좋을 때 활약을 했던 선수가 레전드 반열에 오르기가 쉽지 않나. 네,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좀 생각나는 선수는 수아레즈. 아까 좀 이야기를 좀 네, 했었는데, 저희가 녹화 전에 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수아레즈 선수에 대해. 네, 그래서 수아레즈는 과연 리버풀 레전드일까, 바르셀로나 레전드일까?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수아레즈는 그 리버풀에서 미친 활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더 오래 뛴 건 바르셀로나에서 더 오래 뛰었어요. 맞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아레즈는 임팩트는 리버풀에서의 임팩트가 더 센데 과연 골을 더 많이 넣고 활약을 더 많이 한 바르셀로나 레전드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버풀에서는 개인 그 축구적으로 레전드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르셀로나라는 그 엄청 레바민 이른바 거기를 가는 데 있어서 발판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그러면서 축구계에서 레전드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물론 리버풀 팬들도 수아레즈를 레전드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
리버풀 팬들보다는 바르셀로나 팬들이 수아레즈에 대해서 오히려 더 레전드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MSN이라는 그 라인 그거의 어떻게 보면 일부였고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가 다시 부활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역할을 했잖아요. 특히 그 스트라이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걸 어떻게 보면 퍼즐을 확실하게 못 찾은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좀 또 빈 공간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 엄청 그 레전드라는 퍼즐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많이 골을 넣긴 했지만 약간 바르셀로나에서 가서 잘한 거는 MSN 나머지 두 명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약간 일부러 작용을 하면서 잘한 건데 리버풀에서는 사실 이 쓰레기 같은 팀에서 그렇죠. 혼자 약간 명사 캐리한 거 사실 아닙니까? 수아레즈가 그쵸. 메인으로 팀을 네. 이끌고 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것도 있어요. 메시하고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선수들하고 융화가 될 수 있었던 그 가운데 있는 선수가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만큼 템포도 잘 맞춰갈 수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다 맞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물론 메시나 네이마르 진짜 엄청난 슈퍼스타고 그때 주인공이었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수아레즈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맨날 이렇게 뭐 손가락 빨고 맨날 그 세레머니 하고 했고 네. 결국에는 저는 그리고 그 메시라는 선수에 있어서 수아레즈는 메시가 그 인터뷰하는 데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수아레즈는 그 커리어에 있어서 메시 커리어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선수예요. 결국에는 그 메시가 가진 단점을 수아레즈가 커버해줄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것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단 형섭님의 이야기는 수아레즈는 바르샤 레전드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비율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게 그냥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단순히 그냥 레전드 딱 그걸로만 보면은 저는 리버풀에서 쌓은 거는 한 4.8 정도 된다 생각하고 그 바르셀로나에서는 5.1이라 생각해요. 그 0.4 차이가 저는 결국에는 트로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트로피를 네, 들지는 리버풀에서는. 못했으니까. 저는 그게 제일 수아레즈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레전드라는 반열을 오른 데 있어서 트로피란 것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한 6대 4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6대 4로. 그러니까 6이 아까 바르샤. 네, 아니 6이 리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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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좀 리버풀이 못한 건 아니지만 네. 좀 중상위권 팀을 이렇게 리그 2위까지 이끌고 또 그쵸. 여러 득점왕도 기록을 했고 그죠. 이런 점을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서 좀 더 리버풀에서 바르샤보다 더 평가받을 요소가 높다라 생각을 해서 6대 4로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수아레즈가 없었으면은 그 네. MS 라인 완성이 안 됐을지도 모르고 그죠. 또 메시나 이런 다른 선수들의 축구 인생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바르샤 쪽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전 6대 4로 그렇죠. 이게 사실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아레즈가 없었다면 MSN 라인이라는 게 없었겠죠. 네. 하지만 리버풀의 수아레즈가 없어지니까 네, 리버풀이라는 그렇죠. 팀이 없어졌거든요. 램발보 맞죠? 램발보. 그 이제 그쵸. 뭐 SSS 라인 해가지고 뭐 스털링, 스터리지, 뭐 수아레즈 해갖고 이렇게 라인이 있긴 하다가, 했지만 네. 사실 그것의 85%는 수아레즈였다는 게 그쵸. 네. 그 선수가 나가고 나서 밝혀졌거든요. 맞죠. 네, 네. 나가고 나니까 네. 한 놈 통수 치고 나갔지. 그렇죠. 한 놈 유리몸이었지. 그렇죠. 그 스터리지도 진짜 제일 많이 뛴 시즌이 사실 그 시즌일 맞아요. 만큼 시즌이었죠. 딱 그때 아다리가 딱 걸려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 핸더슨도 지금 많이 성장했고 그렇죠. 쿠티뉴도 괜찮고 우리 나가도 잘할 것이다. 어. 그냥 팀이 없어져 램버트, 가지고 발로텔리, 예, 보린이 예. 들어왔죠.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아레즈가 그 당시에는 이제 리버풀 자체였기 때문에 네. 그 한 맞죠. 시즌은 리버풀 자체였기 때문에 약간 임팩트는 리버풀이 있을 때가 더 강하다. 이렇게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축구 볼 때는 예. 바르셀로나에 있었어요. 아. 그것도 엄청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또 사람마다 봤던 네. 시기가 다르니까. 사실 물론 리버풀에 있을 때도 보긴 봤지만 네. 그때는 약간 그냥 잘하네 그건 봤던 것 같고 아. 바르셀로나 있을 때는 막 트로피 들고 막 그런 걸 그 라이브로 봐버렸으니까 아. 그거에 대한 이득도 확실히 클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전화도
동근님이나 또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올드 팬이라 그 리버풀이 이제 한창 바닥을 길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렇죠. 야 저런 팀을 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쟤는 그렇죠. 진짜 대단하다. 정말 제라드 뭐 이런 거 이끌고 지금 리그 7위 뭐 하는 거냐 이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야, 저 그때는 정말 리버풀이 별명이 많았어요. 지금 네. 강팀이지만 맞아요. 그때는 이제 뭐 한 좀 낮은 순위에 있으니까 그죠. 해당 그런 거에 대한 별명과 멸칭이 정말 많았던 시대가 그쵸. 있었어요. 이제 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상상도 못할 중에 시기. 좀 어리신 분들은 아마 모르시겠지만 그때 그 지금 맨유가 리버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네, 지금 맨유가 리버풀 그래서 이제 리버풀 네. 팬들도 맨유를 못한다 놀리다가도 측은한 마음으로 그쵸, 하는 약간 겁니다. 이제 그렇죠.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죠. 그죠, 그죠. 그래 우리 한참 리중딱 할 때 아이고. 그때 제가 아이고. 피해자였거든요. 어딜 가나 어. 리중딱 축구 얘기하기 싫다 맨날 이러면서 그랬던 시절을 보다가 그거를 멱살 캐리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걸 하네 이거라네. 이게 된다고? 정말 체질 그때는 로저스 때는 네 정말 로저스 명장일 때 알았던 시절. 맞아요. 정말 체질 개선이 되기 때문에 느낄 정도로 리버풀이 무서웠거든요. 그렇죠. 와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거였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축구 팬의 축구를 보는 시점 또 레전드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맞습니다. 것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볼 것은 약간 누구나 다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서 저 선수 우리 팀 레전드지 했는데 은퇴하고 좀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은퇴하고 쓸데없이 이제 입 터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조노비 미켈 선수도 그렇죠. 그 대표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이 선수 사실 첼시 팬들 중에서 되게 이 선수를 막 싫어하는 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래도 그 정도로 오래 있고 막 굳은 일 다 해줬는데 레전드라고 볼 수 있지 이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아마 팟캐스트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맞아요. 거기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비호감을 많이 좀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제가 네. 그걸 가끔 듣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캐러거도 나오고 막 네. 다 나오는데 거기 패널로 막 가끔 나오세요. 네. 근데 그냥 그 텐션부터가 달라요. 그냥 말실수로 하기 딱 좋은 텐션이에요. 그냥 필터링 없이 일단 나오고 거기서 네. 이제 캐러거나 딴 사람들이 이제 사투리 쓰면서 이제 막아주고 네. 그런 게 보여요. 그리고 가끔 듣다 보면 중간에 그 잘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잘려서 갔다가 갑자기 뚝 끊겨 그 다음 얘기하고 말 있어요. 실수했구나. 네. 그냥 그런 게 은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비호감을 좀 한 레전드 선수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조노비 미켈 선수가 한 발언을 존 테리가 나와서 했다면 네. 이런 그 논란은 없었을 것이다. 확실한 레전드였어요. 이런 애들은 좀 B급 그렇죠. 레전드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B급. 팬들 사이에서도 약간 오락가락하는 레전드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이미지 하나 때문에 이제 확 떨어지는 네. 애들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간 그래도 오래 있었고 잘해줬는데 레전드로 껴줄만 하지 않을까? 이 했는데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진짜 레전드라면 껴줄만 하지 않을까가 나오면 안 돼요. 그 의문이 붙는 순간 그건 레전드 그죠. 아닌 한번 거고. 투표 한번 해볼까? 이런 선수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선수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우리 첼시는 리더가 없다 이런 얘기하면 이러면 이제 팬들이 민심 쟤는 뭔데 저런 그렇죠. 얘기를 하냐? 민심 그냥 나락가는 거죠. 예. 혹시 아까 말씀하신 존 테리가 그래서 리더 없다면 역시 우리 주장님 막 이러면서 그죠. 역시 그러면 진짜 리더가 없는 거지. 이러고. 그래서 우리 맞지, 주장님이 맞지. 얘기하면 인정해야지. 이렇게 끄덕끄덕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애들 얘기하면 또 쩔리 뭐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선수들 생각을 해 보면은 약간 그래서 그 맨유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맨유도 그 워낙 옛날에 잘 나갔던 선수들이 선수들이 많아서 그 선수들이 코멘트를 하나씩 날리잖아요. 훈수를 많이 그죠, 주죠. 그죠. 선수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 우리 레전드니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하다가 이제 많이 하면 어. 애들 좀 그만 건드려라. 맞죠. 왼쪽 팬들도 이제 네. 그 예전에 있었던 레전드들이 계속 한마디 하니까 좀 그쪽도 민심이 좀 많이 오락가락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우리 팀 일에 그만 좀 놔주면 안 되냐. 맞아요. 감나라 배나라 자꾸 하냐. 또 뭐 예를 들면 뭐 반페르시가 아스날 얘기를 한다던가. 네, 그렇죠. 그거 많이 하시죠. 많이 야, 하죠. 유독 또 요즘 더 많이 하시던데 그쵸. 보니까. 네. 아까 나왔던 이제 마이클 오원도 리버풀 훈수를 많이 준다던가. 그쵸. 네. 네. 이거 그러니까 네. 이런 말을 그렇지만 왜 이미 벌린 팀에 대해서 갑자기 애정이 늘어나셨는지 왜 지금 와서 그쵸. 그런 얘기들 때문에 좀 이 은퇴 후에도 레전드로 가는 반열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레전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자기네들 스스로 깎아먹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레전드의 약간 그
뭐랄까요? 정의? 정의 아니면은 뭐 조건 뭐 이런 조건. 얘기들을 몇 가지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특정 선수들을 보고 레전드인가 아닌가 아니면 어느 팀 레전드인가 이런 네. 얘기를 해보면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아까 저희가 수아레즈를 하려고 그랬는데 수아레즈는 이미 했으니까 네, 빼고 그 다음에 그쵸. 이제 예를 떠오르는데- 들면 이제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하면은 떠오르는 클럽 몇 개 있는데 떠오르는 기억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노쇼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노쇼도 아이고. 있고, 네. 이제 뭐 배빵도 있고 이제 그쵸, 뭐 아이고. 뭐 날강도 아이고, 그렇죠. 뭐 뭐 아이패드 이제 뭐 호날두를 사랑하지만 네. 실드를 칠 수가 없네요. 네, 이거. 네. 아무튼 많은 게 있지만 아무튼 이 선수를 생각하면은 축구적으로 떠오르는 유니폼들이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랜 맨유 팬들이라면 이제 헛다리를 열심히 하던 그 호날두를 생각할 그 수도 콩나물 있겠고, 머리 호날두. 그 콩나물머리 호날두, 그리고 또 이제 이 레알 팬들은 당연히 그렇죠. 레알에서 챔스 몇 번 CR7. 들었나요? 그때 많이 호날두를 들었죠. 또 생각할 수 있겠고, 아니면 또 좀 축구를 늦게 보신 분들 알나스르. 알나스르까지 알나스르가. 유벤투스의 호날두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오랜 팬 우리 스포르팅의 스포르팅 날도가 최고 최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응애기. 네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아니면 호날두- 이제 네. 이슬람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알나스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알나두, 알나스르두, 그렇죠. 신바뚜, 우리 신바뚜가 최고다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선수 생각하면 맨유랑 레알이 떠오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맨유에는 또 리턴을 해가지고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좋은 활약도 했었고, 그래서 아무튼 맨유랑 레알 중에 호날두는 어디 레전드냐,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선 전제를 깔고 가야 할 건 축구 레전드는 사실 부정할 수 없고요. 축구 레전드 진짜 부정 불가능이죠. 솔직히 슈퍼 레전드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팀 레전드 저는 레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좀 뛰었던 나이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물론- 어린 나이. 네, 그렇죠. 어린 나이죠. 물론 그때 맨유 팬들 입장에서 레전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레알에서 보여준 건 어떻게 보면 그 호날두라는 선수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수의 장점을 발굴해주고 어쨌든 개인 컬리어든 아니면 팀 컬리어든 사실 저는 그 모든 걸 완성시킨 게 전 레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레알 레전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레알에서 호날두의 임팩트는 진짜 말이 안 됐어요. 그렇죠. 사실 그 CU라는 것도 사실 모든 전 세계 진짜 모든 남자들이 알게 된 것도 레알 마드리드. 맞아요. 네. 그 레알 마드리드 팬이 늘어난 것도 어떻게 보면 호날두 덕분이었고. 그렇죠. 저는 그 모든 게 전 호날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찬양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때 호날두는 근데- 찬양할 만해요. 맞아요, 맞아요. 찬양하라 호날두. 예. 노쇼하기 전까지 호날두는 그렇죠. 그쵸. 모든 이 호감이었잖아. 남자들에게 우리 호형이었는데, 어. 날두 그쵸. 형이었는데. 우리 형 유로 우승했을 때 안 우는 남자가 있었을까요? 드디어 저 형이 메이저 그쵸. 유로 트로피를 드는구나. 그래서 사실 맞아. 저는 진짜 이 호날두 레알 있을 때 놀랐던 게, 사실 초반에는 바르셀로나의 그 세월간이와 함께 바르셀로나가 너무 세서 네. 약간 호날두는 2인자 느낌이 강했거든요. 맞죠. 역시 이 축구의 1인자는 메시다 하면서 이제 30째 접어들면서 메시다였는데, 거기서 이제 호날두가 갑자기 역전을 하면서 그쵸. 챔스 우승 그때 연속으로 3번 했나요? 맞아요. 네 그쵸. 번인가 3번인가? 비교들고. 세네 번. 네, 네. 발롱. 그거 연속으로 타고 하면서 야 이걸 해내네 하면서 우리 형의 그 위상이 몹시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노쇼로- 정점을 찍고 노쇼로 노쇼로 이제 알아봐야 알아봤는데, 되는데. 매우 대전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에서 종료 매우 진짜 대전. 그 전까지 호날두는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왜 뭐만 하면 그랬을까? 호날두, 네. 뭐만 하면 호날두. 그 이제. 유벤투스 갈 때도 야 이제 프리미어리그랑 이제 라리가 다 먹었으니까 세리에까지 세리에까지 대회하러 먹자. 가는구나. 역시 우리 형. 그쵸. 그냥 레알에 남아서 레전드 해도 되는데 역시 우리 형 낭만이 있다. 도전 정신. 네. 저 난쟁이는 라리가 네. 우물한 개구리다. 예, 그는 그랬죠. 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역시 우리 형 낭만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델리그 정복하러 간다 이랬는데 예. 노쇼를 해버려서 제가 실드를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호날두는 맨유 레알 떠오르긴 하지만 레알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긴 네, 합니다. 저도 레알 쪽이 조금 더 네. 강하다. 음. 저도 이것도 4대6 정도로 레알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허. 물론 맨유에서 첫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을 했고 네. 맨유에서 득점왕을 기록했을 정도로 여러 업적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음. 어쨌든 전성기는 레알 마드리드를 보낸 네. 게 사실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메시와 대립 관계를 구도를 하면서 라 리그 전체의 흥행을 이끈 스타잖아요. 좀 리그라기보단
축구의 흥행을 이끌었죠. 네, 사실 네. 저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로. 축구를 축구 자체가 그 두 선수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축구 역사상 5손가락 안에 드는 슈퍼스타라 생각을 해요. 실력은 뭐 5개 바깥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면 5손가락 안에 분명히 든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 태호니까 네. 다시 태어나면 호날두. 그냥 인스타 팔로워 수 보면은 그냥 아, 그쵸. 그냥 사실 깜짝깜짝 놀라네. 그냥 물론 뭐 중간중간 뭐 말실수도 하고 뭐 행동도 이상하게 하지만 네. 근데 그것도 슈퍼스타의 행동 중 그것도- 일부란 그거-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쵸. 있다면 나 같은 사람들 이해를 해준다면 그리고 아 약간- 슈퍼스타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 약간 그걸 해서 더 슈퍼스타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것도 매력입니다. 인간적이잖아. 이것도 매력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약간 캐릭터가 잡혔어요. 그렇죠. 캐릭터가- 저게 호날두지. 저게 네. 옹졸두 그쵸. 애새끼두 호날두지 그쵸. 마음 자질도 이러고. 이제 약간 질라탄 같은 느낌? 질라탄도 그쵸. 인기의 비결 중에 하나가 그 언행이거든요. 남자다움 나는 신이다. 나는 나는 호랑이다. 중이병 이런 건데 그쵸 그쵸. 그런 느낌으로 호날두 약간 내가 축구를 우리 팀이 모두 나처럼 했으면 우리 팀이 1등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 너는 나를 존중해야 된다. 그쵸. 맷발씨 그쵸 이제 그쵸. 그런 캐릭터성도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반페르시, 반페르시 아스날 맨유. 안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아스날에서 잘한 건 맞는데 솔직히 네. 반페르시가 아스날에서 엄청 잘했냐? 왜냐면 사실 중간중간에 부상도 있었고 왜냐면 솔직히- 진짜 시즌 반페르시였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벵거가 안 벌린 게 신기할 정도예요. 개인적으로 느끼기. 솔직히 그렇긴 해요. 그런 선수를 박주영을 데리고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반페르시가 계속 부상이었어서 데리고 온 거고. 맞아요. 반 쓸라고. 그렇죠. 근데 물론 그 부상 시즌 국계에서 때, 그렇게 했지만 풀페르시가 됐죠. 네. 시즌 때 하필이면 그리고 저는 아스날 팬보다 벵거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하면 진짜 화날 것 같은 게 예. 믿어줬잖아요. 믿어주고 어. 기다려주면서 어. 계속 해줬는데 네. 결국에 빵 터트렸어요. 네. 그럼 솔직히 저 같으면은 네. 그럼 당연히 얘 남아 있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내 속마음의 작은 아이가 갑자기 메뉴로 가래. 나 갑자기 트로피 좀 따고 싶어. 그러고 네. 갔어요. 네. 얼마나 갑자기 뒤통수 빵 맞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네. 무슨 진짜 망치로 그냥 누가 후드려 패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아스날 0 아 아스날 10분 0 그래요. 네, 이건 진짜 오. 총 맞을 수 있다. 그렇죠. 위험하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배신, 배신 이 나갈 때의 모습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빠질 수 없죠. 필리페 쿠티뉴. 쿠티뉴? 쿠티뉴가 바르샤냐 리버풀이냐를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르샤에서 워낙 못했기 때문에. 맞죠. 근데 그러면 리버풀 레전드라고 할 수 있냐? 이건- 돈적으로 보면 레전드죠. 진짜. 들어온 아, 돈 그쵸. 수익. 포트나이트. 사실 물론 어. 그 돈을 다 말아먹은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그 돈을 준 거는 엄청 감사하죠. 그죠. 그걸로 솔직히 돈적으로 따지면 진짜 솔직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돈이 지금 리버풀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반다이크와 그쵸. 알리송 맞죠. 연송했지. 물론 뭐 다른 뭐 쓸데없는 거에 쓰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지금의 발판을 만들어 주셨을까 약간 주셨다. 황송하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쿠티뉴가 마법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에이, 50억 개의 미래를 보고 단 하나의 어. 미래. 그쵸. 내가 사랑하는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게 하려면 그렇죠. 이 방법밖에 희생. 없다. 닥터 필리페. 닥터 필리페. 자, 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딱 봤는데 내가 나가는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국가대표에서 눈물을 한 방울. 내 한 몸 희생하니 또르 이거밖에 없구나. 그거 나가고 싶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내가 나가야 함에. 내가 눈물을- 리버풀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죠. 떠나고 흘린 싶지 것이다. 않은데 이 방법밖에 없기에 눈물을 흘린 거였다. 내가 사라져야 리버풀이 부흥하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형선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쿠티뉴는 리버풀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요? 그런 것보다 이제 돈적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쩐주다. 네,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쩐주죠. 그쵸. 솔직히 네. 사실 지금 그 FSG 네. 우리 헨리 그쵸, 형보다 네. 쿠티뉴가 준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일시불로. 맞아요. 네, 일시불로 일시불로 그냥 긁었어요. 한번 긁고 예. 솔직히 긁고 그것도 있어요. 만약에 솔직히 쿠티뉴가 막판에 살짝 아쉬운 것도 있었고 맞아. 그죠. 어쨌든 물론 그 돈을 주고 갔지만 만약에 아쉬웠는데 팔았어요. 근데 네. 바르셀로나 가서 잘하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죠. 솔직히 그리고 나갈 때 진짜 생쇼를 하면서 나갔어요. 그쵸. 미친 새끼. 단비처럼 네. 내가 안 나가면 내가 안 아플 거야 이러고 네. 나갔잖아요. 진짜 약간 이런 말 그렇게 애새끼처럼 하다 나갔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해서 만약에 바르셀로나 가서 잘했으면은 네. 돈이 이 정도로 왔어. 뭔가 아쉽다는데 바르셀로나 가서 약간 너무 못 해주니까. 그냥 야 고점에 좋아하는구나. 야 고점에 매도했죠. 진짜.
아. 그러니까 야. 행복하죠. 그죠. 솔직히. 진짜 솔직히 바르셀로나 가서 막 잘해가지고 또 리버풀 상대로 골 넣고 그랬으면은 죽여버리고 싶었을 그쵸. 거예요. 근데 진짜 돈 주고 이제 리버풀은 올라가고 바르셀로나 내려가면서 그쵸. 쿠티뉴 쿠티뉴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예, 그러면서 약간 리버풀 팬들이 이제 싫어하는 마음을 좀 많이 죽이지 그쵸. 않았나. 네. 그리고 이제 못해야 되나 그럼? 네. 그래서 미넨 가서 바르셀로나 신기한 상대로 생각이네. 그때 헤트트릭 했나? 맞아요. 골 넣었어요. 네, 맞아, 네, 맞아. 두 골인가 세 골 넣고 네. 막 그러면서 사실 바르셀로나가 이 이적 사가에서 다른 이제 팬들을 되게 화나게 많이 그쵸, 하거든요. 덴벨레도 있고 이제. 네네네. 물론 덴벨레 팔리가 지금은 잘 초반에 생각하면 엄청 네.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막 선수들 영입할 때 이제 바르샤 DNA 하면서 그쵸. 이제 파브레가스. 예, 아, 파브레가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 빼갈 때 되게 좀 잡음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타팀 팬들 입장에서는 리버풀 팬들은 쿠티뉴 덕분에 조금 꽃이다. 뭐 이런 생각 맞죠.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수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 선수 외질. 왜지? 외질이 레알이랑 아스날 아. 중에 어디가 더 레전드일까요? 둘 중 하나 생각해 보면 저는 아스날. 저도 아스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물론 요즘 뭐 정치인 아이고, 하신다고 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아이고. 가서 이제 그죠? 뭐 색깔을 뭐 바꾸신다 그러시던데. 예. 네, 뭐 그런 거 다 빼고 축구적으로 보면은 네. 레알에서 솔직히 그 외질의 그 스타성, 솔직히 저는 그건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스날에서 외질 사실 그거 같아요. 아스날하면 제일 먼저 처음으로 떠오르는 팀은 외질하면 맨 처음으로 떠오르는 팀은 레알이 아니라 아스날이거든요. 그래요? 솔직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스날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외질을 과연 빼놓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근데 그 아스날 있을 때 외질 약간 좀 조금 아쉽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기대에 비해서는 아쉽다는 활약이지만 네. 그 외질도 그 아스날에서는 에이스급 활약을 맞아요. 보여준 건 사실이라. 저는 사실 그때 아스날 하면 외질보다는 산체스가 생각나가지고. 산체스. 그것도 맞긴 하죠. 산체스도 있었고 그 매업 사망. 라카제트도 이제 막 있었고 막. 라카제트. 라카제트도 있었구나. 그렇죠. 오바메양. 그렇죠. 라카제트. 오바메양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 지루 형 있었고. 그렇죠. 지루 형님 있었고. 네, 뭐, 지루가 다 맞아요. 넣었다면 외질이 도움망이었을 텐데. 그렇죠. 예. 막 체우도 있었고 막 그랬죠. 예. 그러니까 외질이 좀 더 평가를 아스날에 있는 게 더 높이 받을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선 뭐 도움을 많이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죠. 그때 사실 팀의 주역이라고 보기엔 좀 아쉬웠고 그래요. 사실 아스날에서는 거의 뭐 주역급의 활약을 보여준 적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클럽만으로 놓고 생각해 보자면은 아스날 쪽이 한 8대2로 기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도 근데 레알 레전드라고 말하기는 너무 다른 팀에서 보는 세월이 너무 많다. 맞아요. 저게 제일 라고 중요한 생각할 것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레알에 비해서 아스날이나 뭐 다른 팀에서 보냈던 시절도 길고 네. 어찌됐든 그 외질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 그 왼발 잘 쓰고 뭐 패스만 하면 다 가고 그런 건 사실 저는 EPL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물론 레알에서는 뭐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했지만 네. 사실 레알에서 돋보이기는 어렵거든요. 팀 자체도 그렇고 거기 워낙 그 당시에 슈퍼스타도 많았고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외질은 레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냐면 그 시절에 이제 호날두랑 같이 둘이서 어마어마하게 물론 그때도 외질이 이제 압박 들어오면은 지워지는 건 사실이었는데 그쵸. 그때 이제 레알에 사실 지금도 레알하면 역습이 생각나는데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역습을 하던 레알 마드리드의 중앙 주인공은 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레알에서의 외질 임팩트가 엄청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은 아스날이라 그리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것도 있어요. 그 외질이 레알에서 빠지고 나서 사실 레알에 뭐 미드진이 아쉬웠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좋아지긴 네. 했어요. 네. 솔직히 근데 아스날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 외대골라는 왼발잡이가 있고 뭐 네. 그렇게 하지만 그 사이 동안 그 잠깐 사이에 그 외질이 빠지고 나서 엄청 그 미드필더에 대한 그 공백이 심했잖아요. 저 그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평가할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간 다음 네.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으냐. 네. 아까 수아레즈와 같은 비슷한 그쵸, 약간, 이야기일 네, 수가 맞아요. 있겠네요. 막 그쵸. 윌록 이런 애들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딱 비교가 되죠. 그렇죠. 네. 사실 레알은 그 당시에 외질 나갈 때 팬들이 쟤 나가면 어떡하냐 핵심인데 했지만 디마리아 하프윙. 디마리아가 뭐 날아다녔기 때문에 어. 미꾸라지 드리블 하면서 네. 날아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수 있겠네요. 그 네. 이제 나간 평가의 다음에 요소가. 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맞죠. 네, 그것도 굉장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전드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또 한번 판가름하면 좋을 것 같은 선수가 있나요, 두 분? 혹시 생각나는 선수?
약간 두 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두 갔다. 잘했다거나 아니면은 음. 약간 얘는 레전드라고 하기 애매하지 않냐. 뭐 이런 네이마르. 선수. 네이마르. 아. 바르셀로나 vs 파리 생제르맹. 아, 네이마르. 파리에도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 파리도 엄청 사실 오래 오래 있었죠. 있긴 했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사실 바르셀로나 네이마르 누가 못 있겠어요. 칸푸의 어. 기적. 네. 예. 그러니까 좀 그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MSN 그거의 일부였고 사실 파리 네이마르가 좀 더 좋냐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가 좀 더 좋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긴 해요. 그쵸. 사실 파리 가서 물론 해준 게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음바페라는 선수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네. 발받침을 해준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추천 선생님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있어서 엄청 영향은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네이마르 선수가 뜨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건 바르셀로나였죠. 바르셀로나에서 잘했기 때문에 파리를 갈 수 있었던 그쵸. 거였고 부상이 아무리 많아도 그쵸. 그 다음에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바르셀로나 때문에 저는 약간 평가를 좋게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사실 네이마르 팬분들, 그러니까 네이마르를 좋아하는 분들도 바르셀로나에 그냥 남았으면 더 엄청난 선수가 될 수 네. 있었을 텐데 파리 가서 되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네이마르 하면 물론 파리에서도 이제 음바페랑 같이 챔스 결승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약간 이제 임팩트로만 따지면 바르셀로나에서의 네이마르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바르셀로나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바르셀로나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고 어쨌든 챔스 우승 트로피를 같이한 주역이었다라는 점이 그렇죠. 바르셀로나 레전드의 네이마르가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챔스 결승까지는 갔지만 결국엔 그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들었으면은 그죠. 파리 생제르맹 당연히 레전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간 좀 파리에서의 이 활약을 봤을 때 모두가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부 우리 레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맞아요.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또 이렇게 과거 얘기하면서 또 토크하는 게 축구 보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